자, 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또 마찬가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if 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선택 제어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선택 분기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배웠던 것들 같이 이제 병합을 해서 융합,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요.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 영상도 보고 오시고 아니면 이번 거 보면서 또 이렇게 익히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값이 6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프린트해서 합격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매번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맞을 때만 출력을 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럴 때 if라는 걸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값이 일단은 60 이상인 거니까 값을 입력받을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그 변수죠. 예를 들어서 그냥 a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풋 하는데 이제 입력값이 뭔가요? 정확하게 비교가 돼야 되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인풋해서 입력을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입력을 받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 if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 값이 val 이라는 변수가 60 이상인 경우라고 이제 적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땡땡 이거 이제 콜론이라고 표현하는 거 요걸 넣어줍니다. 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if라고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건식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콜론 땡땡이라고 이제 안 하고 콜론이라고 할게요. 이 콜론을 붙임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이 콜론까지 요 영역이 이제 조건식 영역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특정 값을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뭐뭐 이상이다, 뭐뭐 이하다, 작다,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이 밑에 있는 프린트라는 이 함수를 실행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은 if val 이라는 애가 60보다 잘 보세요. 크거나 같은 경우, 이상이라는 뜻이죠.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실행해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문장이 두 줄일지 세 줄일지 모르잖아요. 자, 그걸 판단하는 게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게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if문에 상관없이 하는 거죠. 지금 if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 그럼 여기까지가 if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들여쓰기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50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냐면 얘는 60 이상이 되어야지만 실행이 되는 문장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 자, 60. 자, 합격 나오죠. 다시 실행해서 90. 합격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서 마이너스 50다 해볼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65인데 65면 되겠죠. 65.2는 어떨까요? 자, 나오죠? 자, 이게 실수 정수를 떠나서 수치 데이터 비교가 지금 정확하게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면서 계속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죠. 잠시만요. 이거 어디가 있겠어? 여기. 자, 입력값이 60 미만이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60 미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if를 한번 더 써볼게요. 자, val 이 값이 미만이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다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콜론은 무조건 해주시는 거니까 여기서 프린트해서 불합격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자 50이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본 것처럼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조건이 맞으니까 불합격이 출력되겠죠. 자 요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60을 기준으로 해서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합격, 그렇지 않은 60보다 작은 경우에는 불합격이 나오는 형태로 이제 식이 진행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조건 했고, 자 else를 이용하여 두 경우를 합쳐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인데요. 자 60을 기준으로 이거면 아니고 저거면 아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 합격 불합격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좀 애매해, 성별이 애매한 거야. 그럼 물어보죠. 보통 남자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쪽에서 대답을 분명히 이제 예 아니요, 뭐 안 가르쳐 주시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했어요. 그러면 남자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아니요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나요? 여자분이세요? 라고 다시 물어보지 않잖아요. 왜냐면 남자가 아니면 당연히 여자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는. 자,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격, 불합격 이렇게 결과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서 if를 또 쓰시는 게 아니라 else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else가 어떤 경우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60 이상이 아닌 경우죠. 60 이상인 경우랑 60 이상이 아닌 경우. 자 다시 말해서 60 이상인 경우랑 60 이상이 아닌 경우라는 얘기는 6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60보다 작은 경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식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잠시만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50에 있을 경우에 자 불합격이 나오죠. 자, 위쪽 조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위에는 불합격을 출력하세요. 이거 요 위에 거구나. 자, 요거. 자, elif라는 문을 이용해서 90 이상이면 합격, 80 이상이면 재시험, 그 위에는 불합격이라고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자, if를 이용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 3개예요. 합격, 재시험, 불합격.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죠.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간에 elif라는 문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요거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if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val이라는 변수 값이 60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최초에는 합격과 불합격, 그 결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조건식을 썼는데, 하나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일단 지우고, 자, 90 이상이면 합격이래요. 자, 그럼 조건을 9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else라고 쓰려고 하고 보니까 합격은 아니야. 그러니까 90 이상은 아닌 거죠. 자, 90 이상이 아니면 무조건 이건가?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또 골라야 되잖아요. 재시험이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80 이상인들도 체크해야 되죠. 자, 이럴 때는 else가 아니라 elif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80.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재시험, 왜 이래? 재시험.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 8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불합격이죠. 그럼 조건을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else를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프린트해서 불합격이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95 하면은 당연히 합격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5 하면은 재시험이 나올 거고, 자, 20이라고 하게 되면은 불합격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if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입력값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여기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과목 점수의 평균이 60 이상이면서 각각 4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변수 이름 말하기 힘드네요. S1, S2로 할게요. 점수를 2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S2로 하고, 자, 요거는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두 과목에 대한 점수는 받았어요. 자, 평균이 60 이상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40 이상인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두 과목의 평균을 먼저 저장을 해놓을까요? AVG 에버리지 약자인데 여기서 좀 그거 저기를 해놓을게요. S1 더하기 S2 에서 나누기, 괄호를 먼저 해야겠죠. 더하기가 먼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2 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보죠. 자, AVG. 자, 평균이 60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6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을 여러 개 검사를 해야 될 경우에요. 아까처럼 뭐 점수 하나, 지금처럼 평균 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평균도 검사를 해야 되고, 이거 각각의 점수도 검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AND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 40 이상인지를 체크했죠. 그러니까 40 이상인지 각각 체크를 해야 되니까 괄호 안에서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S1이 40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상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괄호 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차피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안해요. 자, AND 해서 또 S2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죠. 평균이 60 이상이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점수가 40 이상이기도 해야 돼요. 자,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의 점수가 예를 들어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의 점수가 한 30점이에요. 그러면 65점이잖아요, 평균이.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고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은 되면서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뭐 어찌됐건 간에 이게 보통 자격증 필기 시험 같은 거 할 때 기준입니다. 어쨌든 이러면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해서 합격이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뭐 한 과목은 점수는 다 90에서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35 이렇게 하면은 평균은 맞는데 꽈락이라고 해서 이제 각 과목당에 이제 낙제가 있어서 합격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80에 뭐 60, 40, 80에 45 요거의 경우에는 평균이 올라가고 각 과목당 40 이상이 맞기 때문에 합격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AND 조건식을 여러 개 나열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조건식을 여러 개 나열해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될 경우에는 AND고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OR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문법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면서 익혀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뒤쪽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이제 나중에 내일쯤 되면은 아니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반복문도 하긴 해야 되니까 반복문도 끝나고 뭐 할 때쯤 되면은 좀 종합 문제 같은 경우를 좀 할 거예요. 한 문제를 막 한 10분, 15분씩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또 한번 할 거니까 지금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실습을 직접 해보셔도 좋고요. 자, 어찌됐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건데, 자, 세 개의 정수 중 가장 큰 값을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값을 3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가장 큰 값을 출력하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 뭐 요런 느낌이죠. 일단 S1하고 S2를 먼저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이긴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긴 애가 있으면은 그 이긴 애랑 S3랑 또 싸움을 붙여요. 그럼 또 누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제일 큰 값이겠죠. if를 활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S1을 같은 수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2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번 줄 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S1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if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S1이 이제 S3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또 여기까지 또 내려왔다는 얘기는 S1이 S2도 이기고 S3도 이긴 거죠. 자, 그러면 S1 값이 제일 큰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는 S1이 S2는 이겼지만 S3는 못 이긴 거예요. 그러면 S3가 큰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3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내려와서 자, else를 또 적어주는 거죠. 이거는 여기 else가 아니라 이쪽 else입니다. 자, 이쪽 else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부분이 식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S1이 S2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 그럼 S2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랑 똑같은 식이 들어가는 거죠. S2가 이겼으니까 얘가 이번에는 S3랑 싸워보는 거죠. 그래서 S2가 이겼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S2가 큰 값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S2가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S2는 S1을 이기고 왔으니까 S1을 이긴 S2를 S3가 이겼다. 그럼 결국에 S3가 큰 값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점수를 3개를 입력해 볼게요. 10, 15, 20. 자, 그럼 20이 제일 큰 값이 되죠? 순서를 바꿔서 15, 20, 10. 자, 마찬가지죠? 2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우리 리스트 배웠으니까 그것도 약간 좀 응용을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데, 자, S 해서 일단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뭐 위치는 크게 관계없지만 일단은 리스트를 하나 추가했죠. 그래서 ls 해서 이제 여기 보면 append라고 있어요. S1을 추가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받고 추가하고 총 3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개의 값이 들어가겠죠. 자,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ls를 출력해야 되지. ls를 한번 출력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15, 20, 10. 자, 15, 20, 10이 이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해주냐? 자, ls를 다시 누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sort 정렬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출력해 볼게요. 15, 20, 10 15, 20, 10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sort를 할 때 여기 이제 옵션이 있는 것 같던데, 그쵸? 자, 한번 보세요. sort를 했을 때 여기 보죠. self key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쵸? 요 리버스랑 똑같은 거죠.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sort 자, 여기 리버스 이렇게 리버스가 아니라 이렇게 sort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죠. 이걸 뒤집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어떻게 뒤집는 거였죠? 리버스 서비스 이걸로 뒤집는 거였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10, 15, 20 아이고,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150이 먼저 나왔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무조건 첫 번째가 0이니까 첫 번째 값을 출력하면 무조건 큰 값이 출력되겠죠. 자, 그렇죠? 무조건 큰 값이 출력되겠죠. 이거는 if를 쓰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게 훨씬 더 간편할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지금 if를 배우는 상황이니까 아까 if를 활용을 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입력 값이 지금은 3개를 비교해서 하는 거였지만 값이 훨씬 컸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값이 한 20개, 뭐 30개, 40개 된다고 치면 하나의 숫자 값을 몇십 번씩 연산을 해서 얘보다 큰지 쟤보다 큰지 계속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입력하는 부분만 늘어나면 얘가 알아서 정렬해주고, 알아서 뒤집어주고, 알아서 첫 번째 걸 출력해줍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요. 자, 요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if를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사람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세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상황에 맞냐? 뭐 그런 얘기니까요.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는 거니까. 자, 어쨌든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연도를 입력받아서 윤년인지 평년인지 판단해서 이제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뭐 연도 입력 받는 거니까 이발이 아니라 인트로 하는 게 편하겠죠. 연도를 입력하셔야 해서 그 연도가 이제 윤년인지 평년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윤년, 평년 둘 중에 하나 하는 거니까 if가 더 편하겠죠. if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입력받은 놈이 요거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400의 약수 이거나 4의 배수 중 100의 배수가 아닌 수, 요 두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를 맞추면은 그게 윤년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확인을 해보죠. 400의 약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죠. 그럼 S를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니까 나머지 값이 0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럼 요게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이거나, 자, 또 어때요? 4의 배수 중에 100의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자, 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가 4의 배수라면, 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겠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나누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00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S가 100으로 나누어졌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어야겠죠. 자, 0이 아닌 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쵸? 이게 아까 그 이상 이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건지 아니면은 뭐 요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등호랑 같이 쓰이는 거. 자, 그거는 헷갈리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호랑 같이 쓰이는 연산자는 무조건 등호가 뒤에 나와요. 느낌표, 뭐 꺽쇠 뭐든 간에 항상 등호가 뭔가 같이 쓰인다 라고 하면 무조건 등호가 뒤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헷갈리실 수... 죄송해요. 이거 왜... 죄송해요. 어쨌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또 꼭 뒤쪽에 나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건이 맞으면 윤년이죠. 그러면은 여기 윤년 자 하고, 자, 아닌 경우 else, 자, 여기서는 평년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이것도 조건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건을 또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럴 수가 없죠.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400년은 윤년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2008년도 윤년인 거라면 2008년 윤년이죠. 자,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거죠. 자, 딱 두 문제 남았는데, 자, 리스트를 활용하여 입력받은 월의 날수를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럼 월을 입력하세요 라고도 하겠죠. 월을 입력하세요 하고, 리스트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리스트를 일단은 월, 뭐 예를 들어 months라고 치면 months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걸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저는 귀찮으니까 미리 써놓은 게 있으니까 저는 붙여넣기 해서 좀 쓸게요. 이게 이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자, 입력을 했어요. 월을 입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 1월 하면 31 이 값이 나오면 되는 얘기예요. 2를 누르면은 28 이렇게 값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우리 인덱싱 하는 거 배웠잖아요. months 해서 0 하면 31 이렇게 나오고 1 하면 2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0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1월이라고 입력했을 때 요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S라고 그냥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
이렇게 입력하면은 28이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0부터 시작하니까 1은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3을 입력하면 세 번째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두 번째 값이죠. 0, 1, 2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7을 입력하면은 31이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 문제, 이거는 이제 if를 이용하고 인 연산자를 좀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입력받은 월의 날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맞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월 입력하는 건 맞고요. 여기 보면은 31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있어요. 자, 요거를 따로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빼냐면, 일단 뭐 변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A라고 해볼까요? 자, 리스트를 따로 만드는 건데, 자, 1월달, 그 다음에 3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10, 11, 12, 10월달, 12월달. 자, 이렇게죠. 여기가 이제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2월은 28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일인 거잖아요. 자, 요거를 판단해서 진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니까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당장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S, in, A.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S라는 값이 A 안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S라는 값이 A 안에 지금 있나요? 똑같은 값이? S와 똑같은 값이 A라는 리스트 안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네, 있어요 라고 해줄 거고, 아니면 없다고 해주겠죠. 자, 그럼 있으면 어떻게? 있다는 얘기는 31일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날이.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남았어요? 2월달이랑 나머지 날 남았잖아요. 그럼 2월달을 비교하는 게 편하겠죠. 나머지 지금 7개 있으니까 12월달 5개. 나머지 5개 중에서 4개를 비교하는 것보다 하나를 비교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2를 비교하는 거죠. elif 해서 그러면 S가 2인가요? 물어보는 거죠. 2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밖에 안 남았어요? 30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자, 프린트해서 30이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2를 출력했네요. 죄송해요. 28을 출력해야 되는데 다시, 자, 1을 했을 때 28이 출력되게끔. 자,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if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원가입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뭐 올바르지 않은 입력값을 받았을 때라든지, 뭐 방금처럼 합격 불합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겠지만 뭐 판별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해가지고 얘는 근이 2개가 있다, 1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다 이제 if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종합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좋아요 아까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한테 힘이 많이 되니까. 자, 구독도 해주시면은 이제 파이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IT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강의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